자, 이번에는 송달을 하다 보니까 법원까지 가지 않고 협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당사자까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법원에 가서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멀쩡한 건물을 왜 허뭅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한벌리에 토지만 매각에 건물은 매각지회입니다. 제가 특수경매 지금 15년이니까 지금서부터 건 만 9년 전쯤에 이건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골라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런 거 골랐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여기를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셋이서 갔죠. 셋이서 나 혼자 가고 나가 가서 보고 동네 보고 다 보고 끝이 났는데 같이 간 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한 5분 기다려도 안 와갖고 전화를 좀 걸어보라고 어디 있느냐고 막 하고 있는데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타고 오는데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그게 이 경매를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하고 현장 주변만 다 봤죠.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을 만나고 여기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내고 오는 겁니다.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 보면. 내가 몇 번 같이 가봤는데 처음 본 집, 경매를 본 집 옆집에 들어가서도 차 한 잔씩 먹고 나오는 그러한 그게 있는 사람이 이런 특수경매 낙찰을 받는 겁니다. 오더니 나보고 저 집에 내가 정보를 알아봤더니 물어봤더니 저 집에 사과나무 과수원을 하는 집인데 여자분은 풍을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신문사 다니고 하나들은 회사 운영을 한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다. 이 얘기를 알아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현재 보면 5,100만 원을 어느 집을 지금 얼마를 잡고 샀죠? 3,500 주고 샀죠.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사람과 현재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차임 23만 원 해갖고 1년에 땅 주인에게 23만 원을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만약에 정식으로 돈을 주고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고 하면 차지권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 차지권 있다고 주장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을 찾아서 주장할 줄 모르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를 낙찰을 받고 낙찰허가 받고 잔금을 내고 여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여기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여기 있는 문을 이렇게 열면서 나이 드신 영감님이 어떻게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영감님 혼자 계시는 거야. 예, 우리가 이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계신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그렇지 땅만 받았지 건물은 내 거야. 김 누구누구라고 건축물 관장이 있고 저기 보면 명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그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오고 땅 주인에게 돈을 한 20년, 23만 원 정도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부모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네 땅만 받았지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영감님한테다가 그러지 않아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있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왔다고 그 아들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님하고 거기서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영감님은 뭐라고 얘기해? 협상 생각이 없어요? 너 땅 받았잖아.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협상에 나설 마음이 전혀 없고 그 노인네를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들을 전화를 하게끔 해달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해서 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소리야. 그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았고 건축물 관장이 있고요. 등기부 등본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네들 땅만 받았잖아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러길래 아니 이거는 이 법정상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와 지료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요. 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물어보시고 한번 좀 연락을 해서 이 내 땅을 팔기 위해서 좀 사셔야지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협상을 하는데 먼저 땅을 파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땅을 파는 것이 당신에게 건물주에게 땅을 파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내뱉는 순간 협상 안 됩니다. 상대편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좀 땅을 팔으면 내가 사겠습니다 해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오게끔 안 만들어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정동에서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동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거기 뭐야 근처에 신문사 있죠. 그 신문사에서 근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물어보고 하면 내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알아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했는데도 연락이 안 와. 내가 판단하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있고 건축물 과장이 있다. 뭐 어떻게 할 건데 니네들이.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심한 겁니다.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 소장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소장에 나서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소송을 한 거죠. 청구 취지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 소장을 냈습니다. 냈더니 저는 중간에 협상을 하러 전화를 올 줄 알았더니 자기네들이 법원에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냥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누구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누구 나왔습니다. 하고 보자마자
이것은 형성의 소죠. 이행의 소가 아니고 형성의 소.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형성의 소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줬느냐 안 빌려줬느냐 얼마를 빌려줬냐고 가릴 필요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성이 복잡해서 나온 소송은 대부분의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몇 월 며칠 날 조정에 하겠습니다. 조정을 임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원고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때 딱 봤더니 강의가 있는 날에서 그 며칠 날은 안 되겠네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그럼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피고한테도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괜찮겠습니까?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고와 피고가 출석을 하면은 바로 조정을 붙이는데 제가 이런 소송을 해보면은 10번을 소송을 해보면 8번 정도는 바로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조정을 하게끔 됐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조정하는 날 우리 낙찰자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3자죠. 제3자니까 입찰에 그 조정실에 들어오라 마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우리 조정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 측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피고 측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봤더니 거기 큰아들의 부부가 왔고 우리는 낙찰자하고 저하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정을 시작하게끔 조정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래갖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이 지금 요새 가서 보면 상당히 큰데 거기 조정실은 조금 작더라고요. 가운데 테이블 큰 거 하나 있고 저쪽에 판사님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큰 테이블 탁자 맨 끝에 어떤 분이 앉아 있고 우리는 왼쪽에 원고 측 맞은편에 피고 측 이렇게 쭉 앉아 있었더니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이것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오늘 조정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정 과정을 도와주실 조정위원 누구누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위원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조정위원 누구입니다. 제가 조정을 수십 번을 다녀봤는데 가장 스탠드한 조정이 이겁니다. 이거 아주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딱 인사해요. 그러고 나서 앉고 나니까 판사님은 서로 조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가더라고요. 이제 조정위원이 조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조정위원이 딱 보더니 제가 보기에는 조정위원이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소송 사건을 다 보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갖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조정위원 만난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그 수십 명 조정위원 중에서 제일 조정 잘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나보고도 법원에 조정위원으로 임하게끔 해서 자리를 주신다면 부동산에 관한 조정은 나도 그분처럼 잘할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조정을 다녀보면,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정말 조정에 자격 없는 사람이 조정을 하는 경우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저런 사람이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정을 아주 잘하시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면 지방에 조정 사건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조정위원이 따로 있지 않고 판사님이 직접 조정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서 판사님이 직접 조정한 경우도 내가 있었고, 대부분 이 큰 법원에 대전지방법원 뭐 수원지방법원 어디 갔을 땐 전부 다 조정위원인데, 그 없었던 것이 저기 어디야? 전라도 어디 갔더니 그 판사님이 조정을 했고, 안동에 갔더니 판사님이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조정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위원이 제가 이렇게 딱 보더니,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이렇게 달려서 생긴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땅 주인 잠깐만 나가 계시겠습니까? 해갖고 땅 주인을 내보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는 이 건물 주인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땅 주인이 어떻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내보내놓고 법정상권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소장이 이렇게 해서 오늘 협상에 이르지 못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으로서는 건물을 철거하라, 지료를 줘라는 얘기 판결이 나게끔 되면 당신네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건물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건물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저 땅 주인에게 협상을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조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건물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파시겠습니까? 여기에 영감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러면 만약 그렇다 하면 땅을 살 수 있다면 사도록 하고 있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 노인네가 다른 데 나가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분을 그렇게 그런 정도로 해서 서로 다 얘기를 하고 나오더니 그 건물 주인이 저한테다가 땅 주인 들어오시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 땅 주인을 빼놓고 협상이 안 되면은 건물 주인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걸 해놓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만약에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조정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애초부터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마음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땅 주인한테 물어봐서 그러면 건물을 살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그 정도 필요하더라도 자기 노인네가 거주하셔야 되고 그 근처에 사과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말을 듣질 않았어도. 제가 들어갔더니 이 조정위원께서 땅 주인으로서 보니까 법정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판결로 가게끔 되면 건물은 철거할 수 있지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죠. 이 맹지에 건축허가를 다시 받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법정상권 없는 건물이라고 철거하라고 무조건 밀어붙여 봐서 정말 건물 주인이 철거라고 하면은 당신 맹지 땅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어붙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필요했기 때문에 땅 가격을 내가 너무 올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을 내가 너무 올려붙여서 협상이 안 돼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당신 건물 못 짓는다.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조정위원은 건물 주인을 불러서 협상이 안 되면 건물 주인이 가장 불리한 얘기만 다 하고 건물 주인 빼놓고 땅 주인 불러서는 협상이 안 되면 땅 주인도 너도 땅 주인이긴 한데 이런 것이 불리하다 하는 것을 양쪽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하는지 땅을 팔려고 하는지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는지 이거를 떠보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혹시 이 땅을 파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서 제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은 땅을 팔아야 되겠죠. 저는 처음부터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팔려고 산 겁니다. 이게 목적이 산다고 합니다. 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맹지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만약에 건축법을 모르고 도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조정위원회 말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긴 마을 안길로서 옛날부터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새로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건물 철거하고 나면은 공인중개사가 50만 원을 받아주겠다는 약속하에 제가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정위원이 그렇겠죠. 뭐 건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마을 안길이고 현황도로가 있다는 걸 딱 얘기하니까 입 닫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지만 건물 주인이 사신다면은 우리 감정가격에 의해서 여기 측량도 했고 소송도 하게끔 돼서 측량병이나 소송병 이런 것만 더 얼마를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뭐 팔려고 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건물주인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인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건물주인은 땅을 사시겠다고 얘기했고 땅 주인도 가격만 맞으면 건물주인한테 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께서 우선 먼저 한번 가격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로서는 우리가 이 측량도 했고 소송도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감정가가 있는 거에 5,100만 원이 이렇게 감정가가 있는데 제가 한 5,500만 원 정도만 감정가가 5,100인데 거기에 이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5,500을 주신다 그러면은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먼저 조정위원이 건물주한테 너무 겁을 많이 줬는지 감정가에 500만 원만 더 받고 팔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하고 합의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탁 치더라고. 탁 치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얼마든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팍 치더니 여자가 나서서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도 낙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좀 덜 내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위로금으로 좀 주신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조정위원이 잠깐 지금 그거 얘기를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다운계약서 쓰시자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다운계약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 어느 정도만 받고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있으니까 위로금으로 따로 준다 그러면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해갖고 우리가 이제 3천 얼마를 하고 위로금을 따로 뭐 한 1,000만 원을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편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들이 그 정도 깎아주니까 좋다 얘기하니까 그 조정위원이 얼른 전화를 들고 판사님한테다가 조정 끝났습니다 하고 들어오서 쭉 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들어와서 판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CCTV 카메라가 있어서 말하고 뭐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판사님은 판사실에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조정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조정된 금액으로 판결문을 내려드릴 텐데 판결 금액에 금액을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넣지 않고 판결문을 해드릴까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사님도 그 안에서 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자면 어떻게 하자 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땅값은 얼마로 한다, 유로금으로 얼마로 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자체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가격을 넣어드릴까요? 아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안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판결문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곳으로 한다는 것으로 판결문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한 번 하더니 잠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들 반드시 서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죠. 3,800에 계약서 쓰고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총 합쳐서 4,8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행을 되지 않으면은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정소설로 나왔죠?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부터 이 사건 토지 음성공유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금액은 하나도 적지 않고 여기서 아무런데 이거는 나중에 받은 거고 사실은 조정실에서 나와갖고 그 법원 민원실로 갔어요. 민원실에 가갖고 그 사람 누가 같이 온 누구 보고 보내가지고 그 앞에 문방구에 가서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서 거기서 계약금 얼마 해갖고 3,8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따로 입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끝이 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조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조정한 사건이 몇 건이 있는데 이 조정의 원칙 기본이 이거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이렇게 놨는데 다음번에 조정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조정하고 조금 다르게 조정도 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자, 이번에는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 제가 원래 좀 눈치가 없거든요.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제가 눈치가 없는데 경매물건을 고를 때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 금방 알아냈을 텐데 전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 경매물건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1번, 4번, 5번, 6번, 3번, 2번, 1, 2, 3, 4, 5, 6번이 나왔는데 우리가 낙찰받은 건 뭐죠? 물건 번호 4번이죠. 4번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5년도죠. 15년도인데 보면 자 보십시오. 428-94 해갖고 2010년도서부터 경매가 나와서 변경이 돼서 몇 년까지 변경됐죠? 14년까지 변경이 됐죠. 15년에 시작해서 감정 가격은 언제 때 가격이죠? 2010년 가격입니다. 2억 4,500에 시작한 것이 거선 5년이 지나서 감정 가격 그대로 해갖고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2천에 떨어진 거를 1억 3,350만 원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건데 이것도 건물 등기가 있고 건축물 과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지금 청구가 얼마죠? 36억. 36억이에요? 빚도 엄청나게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시켰죠. 여기는 변경시키다가 이게 날아갔는데 제가 여기를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노인네 두 부부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 노인네가 80살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사람을 내보내야 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80세 대신 넘으신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예전에 제가 명도 소송을 했는데 명도 소송에 인도 명령을 했는데 집행관이 나와 있다가 그 노인네 할아버지가
풍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그 부위는 약간 좀 치매가 있고 있는 걸 봐서 보더니 우리 집행 못합니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돈은 낙찰을 받고 세금은 내가 내고 점유를 우리 넘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조심을 하는데 노인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가가 2억 4,500인데 1억 2천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노인네들을 한 1,000만 원을 주고 근처에 연립주택 같은 데가 이사를 시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추천 물건을 추천하고 노인네가 있는데 이거 소송을 하고 즉 안 되면 한 돈 1,000만 원 들여서라도 이사를 시켜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독 응찰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한 8, 9년 전에 10여 년 전에 내가 한 14년도부터 이 특수경매를 골라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한 3, 4년, 4, 5년 정도는 거의 단독 응찰이 됐어요. 이것도 그냥 단독 응찰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다고 그러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왼쪽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은 아닌데 안방 같은 그 사랑방 비슷한 곳이 여기에 있는데 들어가서 왼쪽에 했더니 한복을 차려입은 한 80대 되신 여자분이 나와서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땅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땅을 탁석 주저앉으면서 결국 그렇게 됐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보게 젊은이 그 노인네가 보기엔 내가 젊었나 봐요. 이보게 젊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 이 얘기가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집에 대지가 지금 300평이죠. 400평이죠. 400평짜리 땅에 대지에다가 이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겠느냐고 이 동네에. 그런 부잣집에 큰아들이 이거를 아까 30몇 억의 경매로 놓았듯이 뭔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이 재산을 다 날려먹고 나머지 있던 거 다 날라가고 살고 있던 거 하나만 변경시키면서 5년을 끌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막지 못하고 경매로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지만 여기 노인네가 아들들한테다가 나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못 나가니까 니네들이 이거 나 죽을 때까지 이 집은 하나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 노인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서 그 노인한테다가 된다 안 된다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더라도 서로 얘기는 해야 되고 계약은 해야 되니까 아드님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줘서 아들하고 좀 같이 얘기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내한테 전화를 하게끔 해주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방에 들어가더니 달력을 이만큼 쭉 지지고 나와서 나한테 내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적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해먹은
그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 날 보고 하는 애.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거 보니까 다 해먹게 생겼더라고. 핵심이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할 생각하자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복잡한 물건 왜 낙찰받았어요? 아니, 나한테다가 낙찰받은 사람한테다가 그렇게 복잡한 물건 왜 낙찰받았어요? 그거 할 소리야? 내가 그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만나서 좀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한번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음성군청의 민원실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날 전화하겠다. 내일 가면서 전화하겠다. 가면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는 협상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송에 집어넣는데 소송을 집어넣을 때 제가 보면 큰아들이 왔었기 때문에 큰아들과 여기에 건물 주인으로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다 피고 둘로 해갖고 같이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소송을 집어넣더니 첫날 딱 오더니 원고 누구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피고 누구 왔습니까? 했던데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큰아들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이 얘기하더구만 우리 아버지가 연수하시니까 오늘은 참석하셨지만은 다음서부터는 아버지를 대리해서 저만 참석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대리 인정하겠습니다 해갖고 그 첫날은 아버지하고 같이 왔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하는데 바로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조정이에요. 건물주의가 땅주인이 사는데 바로 조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성에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날짜가 돼서 갔는데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조정실 앞에다가 써붙이더라고. 사건 몇 호는 조정실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정실이 한 6, 7개가 있는데 조정실이 다 꽉 찼어. 그러니까 거기에 안성은 조정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야. 음성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만 없고 더 없었는데 거기는 보면 조정실이 한 6개가 있는데 6개가 꽉 찼고 우리가 들어갈 조정실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조정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그래서 바꾼 데로 갔더니 거기서 어떤 남자가 목을 빼더니 누구 왔습니까? 피고 원고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피고 누구 왔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피고부터 들어오세요. 피고만 먼저 들어가고 뭐 아까처럼 뭐 원고 피고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뭐 인사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중에 봤더니 조정실에 들어갔더니 책상도 아무것도 없고 티테이블 안 하고 의자 몇 개 있더라고. 봤더니 조정위원이 빨리 와서 거기에 대기하는 방인데 조정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조정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조정위원 대기실에서 조정하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티테이블 하나 놓고 서로 의자 놓고 마주 앉아서 이제 조정하는 거야. 이게 거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건물주인 먼저 불러갖고 들어간다 한 3, 40분 들어가도 안 나오더라고. 거의 1시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났어. 그러더니 그 건물주인 나오더니 땅주인 들어오래. 들어갔더니 조정위원이 거기 2명인데 남자 하나 여자 있더라고. 제가 봤더니 이제 그 얘기 다 했네. 노인네가 돌아가시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월세를 얼마 내면서 쓰고 지금 그대로 좀 아버지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쓰게끔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데 사면은 얼마 정도 좀 사겠다고 해갖고 이제 그 얼마 좀 사겠냐 그러니까 한 1억 7천 정도면은 자기가 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갖고 한 1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조정위원은 그런 정도의 조정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들어가자마자
기부터 팍 죽이는 거야, 여자가. 뭐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땅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땅을 샀어요? 또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따위 땅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누구예요? 그런 거야. 나 여기 같이 투자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랬더니, 그럼 당신 이름은 안 됐죠? 왜 그런데요? 당신 내가 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나가라고요? 나는 여기에 같이 조정을 협력을 하기 위해서 왜 있지? 내가 깽판을 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가라면 나가죠. 뭐, 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남자 조정이, 그러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한다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너희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 뭐, 옛날에는 뭐, 한 달에 쌀 서만을 주고, 이 콩서만을 주고 뭐 빌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 낙찰을 받은 것이 건물 주인이 땅을 좀 사겠다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지금 땅을 낙찰을 받은 것이 지금 뭐 보면 우리가 얼마나면 1억 3천 얼마가 받았으니까 걔네들이 저쪽에서 뭐 한 1억 7천 정도는 주고 산다고 하니까 1억 7천 정도에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걔는 조정할 줄을 모르고 가격까지 다 얘기를 해. 1억 7천에 하라고. 이거 뭐 물어보고 뭐 뜨고 그것도 없어. 조정이.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무슨 말씀입니까? 2억 4,500짜리를 지금 감정가격 그것도 5년 전 감정가격 2억 4,500짜리를 무슨 지금 1억 7천이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딱 하니까 그때서야 남자는 그게 5년 전에 감정가가 2억 4,500이었었습니까? 난 그거는 몰랐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얘가 조정을 잘 못하는 애야. 아까 걔 조정하는 거하고 얘 조정하는 거 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2억 천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2억 천? 2억 천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위원은 조정을 하는 거고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서로 얘기해서 땡기고 미룰 때 거기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지가 나서 금액을 지가 얘기하고 앉아. 지가 당사자가 되는 거야. 무슨 조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보면. 우리 수강생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얘기했죠. 뭐 보면. 나 계약을 하고 한 1, 2개월 이내로 다 준다 그러면은 한 1억 9천까지 한번 양보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제 한 1억 3천 주고 받았으니까 1억 한 4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억 9천이면 한 5천은 남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1억 9천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1억 9천에 어떻게 합의를 해라. 조정해라. 지가 나서다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놈이 그 이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아버지가 얘기해서 이게 못 나가겠다고 해서 돈은 내 동생이 되는 거고 나는 다 날려먹은 사람이 돼서 권한이 없습니다. 1억 9천에 한다 그러면 나는 1억 7천은 내 동생이 그 정도 돈은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온 건데 1억 9천은 내가 절성하고 없기 때문에 동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물어봐야 된다니까. 여기 조정위원도 그럼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화 잡아더니 다시 들어오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모르다 보니까 조정위원이 그러면 제가 강제로 1억 9천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1억 9천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해 공고 결정했죠? 보면 1억 9천을 내라고 결정했죠. 1억 9천만 원. 이게 화해 결정이 있고 화해 권고 결정이 있죠. 화해 결정이 있으면 아까 원고와 피고가 합의했죠. 화해 결정입니다. 화해 공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이 강제로 결정한 거면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2주를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은 다시 또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 공고 결정된 거는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조정 날짜가 다시 잡혔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똑같아요, 얘기는. 걔네들은 1억 7천 준다. 우리는 1억 9천 달라.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얻고 한 달 후로 다시 조정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조정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우리 수강생이 그러더라고. 바깥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거기 형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우리 낙찰자하고 같이 만났죠. 같이 만나가지고 (1억 9천) 걔는 (1억 7천) 1억 7천하고 1억 9천하고 2천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 됐으니까 1억 9천 줘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얘기하던 동생이 저는 1억 7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가 없는 돈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고 일어나서 먼저 나가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어떡하죠?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로 가죠.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렬이 됐을 때에 땅 주인이 유리해, 건물 주인이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돼서 판결로 다시 가서 조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법무는. 그런데 이제 우리 수강생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동생이 일어나는 거 우리도 일어나자 그랬더니 교수님 그냥 바쁘시면 먼저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나하고 왔죠. 근데 나중에 자기네들하고 따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법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이 1억 7,500에 500만 원 더 받고 결국에 우리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에 가지 않고 거기서 1억 7천하고 우리 1억 9천 했었는데 500을 더 줘서 1억 7,500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넘겨받고 끝이 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가셨을 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조정이 몇 가지 더 남아 있거든요. 자,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읍 삼포리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갔을 때는 조정위원이 없고 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판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3,8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2,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인한테 가서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에 500만 원만 더 주면 땅 넘겨줄 테니까 500만 원 더 줘서 한 2,700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비싸다. 그거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안 돼갖고 소송을 집어넣은 겁니다. 소송을 집어넣었더니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원고와 피고가 같이 만난 겁니다. 여기가 이 건물이 어떻게 되면 무허가 건물인데 아실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있고 여기다 무허가를 이렇게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짓는데 여기 앞에가 이렇게 조선소예요. 여기가 여기에 뭐 숲으로 돼 있는데 이 숲이 조선소예요. 조선소 앞에 여기에 주차장이고 그 끝에다가 무허가 건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이 노인네가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아파가 전부 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노인네도 나이가 연세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야. 조정하는데 왔어. 와가지고 지가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을 냈더니 법정이상권이 있다. 법정이상권이 뭐냐?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았다. 이런 걸 제출하면서 법정이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판사님이 보기에는 법정이상권 없는 거지 법정이상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지도 않고 이 노인네가 자기는 여기서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다시 사야 되겠다. 근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얘기했죠. 500만 원만 더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네가 뭐라고 해야 이게 판사님이 직접 조정하는 겁니다. 그 노인네가 돈도 없고 뭐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 이제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얼마 500만 원 더 주고 이거를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뭐라 했냐면 그때는 소송도 하기 전이고 다 이렇게 전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을 끌고 걸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500만 했다 그러면 등기 이전 비용하고 뭐를 뽑아서 한 400만 원이라도 남을 수가 있었는데 소송했죠. 시간 끌었죠.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거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아갖고는 도저히 이게 내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양보를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땅값을 얼마로 해? 2,500 주라고 그랬죠. 얼마를 줘? 2,500. 우리가 얼마 주고 낙찰했죠? 2,100만 원 주고 낙찰 받은 걸 2,500이면은 양도소득세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00에 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판사님이 별도로 소송 취하 위로금으로 400만 원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500만 원을 더 줬으면 뭐 하고 나서 우리는 한 400만 원 정도만 바라기를 원했었는데 그걸 안 해갖고 끝까지 버텨갖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 400만 원은 마진이 있어야 되겠다 했더니 양도소득세 없는 가격으로 토지는 인도하라.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금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한테 그러니까 위로금으로 400만 원을 주기로 판결을 내리면 당신한테
당신이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 아니냐. 내가 판결을 그렇게 내려주겠다. 아까는 제가 음성에서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다운계약서 쓰자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소리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판사님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땅값을 얼마를 주고 위로금으로 400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결이 끝이 난 건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조정하려고 할 때에 그럼 땅값을 얼마를 주고 소송을 취하는 비용으로 얼마를 줘라 하고 지금도 우리 수강생들한테 협상할 때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격을 다 써갖고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 가격은 얼마로 해서 계약서를 쓰자. 근데 내가 지금 소송을 냈지 않느냐. 근데 소송을 냈는데 소송을 내가 취하를 하마. 근데 소송 취하하는 비용으로 위로금으로 얼마 소송 비용하고 뭐고 위로금으로 얼마를 주면 내가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세를 조금씩 줄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여기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하는 거 보고 저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사님이 이런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말하면 판사님 입장에서 봐도 노인네가 너무 돈이 없고 그거 다 해야 되고 또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을 받아서 등기 이전하고 취등록세를 내고 소송까지 했는데 그 노인네가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께서도 교육지책으로 노인네도 도와줘야 되겠고 낙찰을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마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이 조정할 때 거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마저 조정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